한 가지 진실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것은 실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선택은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도박 문제를 겪으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도박 중독이 유전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전의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운명이 결정되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관점, 또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근거로 도박 중독에 있어서 유전의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도덕적 문제로 다뤄져 왔거든요. 의지가 약해서 발생하는 문제, 비윤리적 태도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요, 20세기 후반이 되어서 여러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는데요. 이른바 행위 중독이라는 개념입니다.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과 같은 물질 없이 특정한 행위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가 확장됐습니다. 중독 물질 없이도 행위만으로 뇌의 보상 체계가 강하게 자극받아서 의존, 내성, 금단 증상을 보이는 중독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2013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도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도박 장애로 이름을 바꾸고요. 물질 중독과 같은 범주로 재분류를 했는데요. 즉 도박 문제도 뇌 질환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중독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박 문제를 윤리적 문제로 취급하다 보니까 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도박 문제를 하나의 중독이고 하나의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도박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나쁜 태도나 성격 문제라고 낙인 찍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이 유전인지 여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가족력과 세대 전이의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력 연구에 의하면요. 도박 중독의 유전적 영향을 시사하는 증거가 발견되는데요. 도박 중독자의 3분의 1 이상이 부모가 중독자였다고 보고했고요. 또 최근 연구에서 보면 도박 중독자 부모를 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생 동안 병적 도박에 빠질 확률이 무려 8배나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도박 중독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도박 중독의 유전적 요소가 깊이 관여함을 강력하게 시사하는데요. 하지만 가족 내에서 유병률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만으로 유전의 영향이 환경의 영향보다 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도박 문제가 있다면 특히 그런 도박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다면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박 중독은 단순히 유전자의 대물림이라고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공유된 유전적 소인의 영향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 요인들을 걷어내는 그런 다른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대규모 쌍둥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대규모 쌍둥이 표본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도박장애의 유전율은 대략 40에서 60%의 범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 모두에서 유전의 영향이 크고 자라온 환경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거나 제한적이라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전의 영향이 크냐, 환경의 영향이 크냐, 그 영향의 수준을 살펴볼 때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쌍둥이 연구인데요. 일란선 쌍둥이는 100% 유전자가 동일하고요. 이란선 쌍둥이는 유전자가 50% 일치합니다. 또 쌍둥이 중에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도 있고요. 입양 등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자란 경우도 있거든요. 자라온 환경이 다른 거죠. 만일 일란선 쌍둥이가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동일하게 도박 중독 문제가 있고 그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도박 중독에 있어서 환경보다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한 대로 도박장애 유전율이 대략 40에서 6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유전율이라는 것이 부모가 도박장애 문제가 있을 때 다음 세대가 도박장애일 가능성이 40에서 60%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도박 중독으로 판명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이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도박 중독인 집단의 중독에 대한 취약성 중에서 유전적 영향이 40에서 60%로 추정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도박 중독이기 때문에 도박 중독이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도박 중독과 같은 자극에 취약한 상태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서요, 무조건 중독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뇌의 신경생물학적 시스템 이상인데요. 도박 중독은 달리 이야기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 다시 말해서 오작동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뇌의 보상 시스템은 식사, 생식,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생존의 필수적인 행동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회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로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활동을 합니다. 이 도파민의 활동 경로를 하이제킹해서 발생한 현상이 바로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이 도파민 분비 체계가 취약한 사람은 일반적인 보상으로는 충분한 쾌감을 얻지 못하게 되고요. 이를 보상결핍 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도박이나 약물과 같이 도파민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급증시켜주는 그런 자극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도박장애를 결정짓는 단 한 개의 유전자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박 중독에 있어서 다양한 유전자가 아주 조금씩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합쳐져서 도박 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에서 환경의 영향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유전적으로 도박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취약성이 있더라도 도박 중독이 실제 발병하려면요, 환경과의 접촉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생물학적 요인이 바탕을 만든다면 환경은 거기에 색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도박과 가까이 있다면, 또는 이 도박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중독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불법 온라인 도박이 확산되면서요, 그 어느 시대보다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중독의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도박 중독이 유전적 영향이 크다, 생물학적 영향이 크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유전이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전이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죄책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여기서 유전이라는 의미는 부모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일종의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문제가 이렇게 생물학적인 요인, 즉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요, 첫 번째로 낙인의 효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것이 인격의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질병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낙인 찍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물학적 문제, 뇌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고 이전의 처벌의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요, 가족도 죄책감이나 분노를 넘어서서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기존의 어떤 단순히 처벌하는 입장에서 질병에 대응하는 프레임으로 태도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책임의 재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도박 중독이 된 것 자체를 네 탓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전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면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가지 진실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것은 실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선택은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중독 회복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한다던가 절제를 한다던가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던가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하는 등의 선택은 여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실 모두를 인정하고 이것을 수용하면서 가는 것이 성숙하게 회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 중독은 유전의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렇다고 운명을 결정짓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은 유전만으로 의지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씨앗이 어떠하든 흙과 햇빛을 어떻게 바꾸고 오늘 물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내일의 열매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은 누군가를 면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의 경로를 분명히 하기 위한 지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회복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